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오늘은 LG 시스템 마스터와 김옥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이 다가왔는데 이 월요일장부터 상당히 좀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시장도 봐드리고 그 안에 전략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실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참여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활짝 열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방의 줄이머가 유튜방인가요? 그냥 넘어가 주시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신조어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정정합니다. 네, 유튜브 유튜방. 실시간 채팅방을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했나 봐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2부에서도 LG 시스템 마스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하는데요. 네. 이 표정.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1부에서 예측했던 방향대로 좀 시장이 흘러가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또 모멘텀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고 있지만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흐름이 꺾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장세 변화가 있는지 부분 포커스 네. 2부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꼼꼼한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자, 1부에서는 개장 이후 시장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2부에서는 조금 시간 지난 이후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는데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자, S&P 500 지수입니다. 2482선입니다. 80선 돌파한 이후에 2482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상방 쪽으로의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렇게 위험자산인 증시 지수와는 대비해서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339.2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LG 시스템 마스터님은 1331달러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가격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 가격대 보도록 합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47달러 초반까지 밀렸는데 다시 한번 47.14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역시나 47달러 지지는 계속해서 되고는 있는데 자, 오늘 흐름 어렵네요. 이후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와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시세 살펴봤는데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더욱더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간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S&P 같은 경우엔 더욱더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480선에서는 네. 한번 이제 저항대를 받는 자리고요.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점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주도 그랬지만 보통 월요일날 잘 안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말 사이 그 어떤 이벤트가 껴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그 S&P라든가 원유라든가 유로도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현재 시세 살펴보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각 상품별로 저항과 지지를 오늘장의 흐름 또 큰 가격대도 좋고요.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시장이 또 다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라고도 할까요? 그 안에서 이 가격대를 알고 계신다면은 그 다음 변수에 대한 그 대응도 잘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최근에 뭐 여러 자연재해 이슈도 있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는 큰 변동폭을 보였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대, 뭐 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잡아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주요 가격대로도 잡아주셔도 되는데, 먼저 마스터님,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이 모두 허용 가능합니다. 주요 가격대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가격대가 될까요? 사실 신세계로 이미 써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좀 더 디테일한 가격대를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마스터님이십니다. 미리 뭐 성견지명이신 거죠, 지금? 신세계 방송 전에 신세계로 시그널을 써오고 방송 출연하는 센스. 그럼요. 원래 저는 이제 신세계 방송 전에 일단 1시간 정도는 먼저 온라인 방송으로 모니터링을 드리고 리뷰를 드리고선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으로도 들어오셔서 모니터링 하시거나 아니면 신세계 프로그램 안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45.25 그리고 45.15 그 다음에 48.36 이렇게 지금 제가 고점들을 일단 연결을 해 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구간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도를 끌고 오는 와중에 매도 추세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매집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 추세 중간에 나왔던 흐름이 있고 마지막으로 금일장에 와서 새롭게 매집을 들어간 다음에 매도 추세를 보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호균 해설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금일장의 48 바로 아랫부분, 그죠? 48.93 정도입니다. 93 정도에서 매집 흐름이 깔끔하게 좀 있었고요. 동일 단가 흐름 이후에 지금 현재 추세는 약 50틱 넘게, 약 90틱 가까이 되네요. 90틱 가까이 지금 보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93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가격대 저항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내는 중간에 48.36에서 03 사이 구간, 여기 구간에서 약 30틱 정도 웨이브를 쳐준 다음에 내려갔죠. 많은 분들께서 이걸 그냥 단순히 휩소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면 기관들의 부분 청산 단가이면서 동시에 추가 가치평가 매도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집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6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딱 평균 단가죠. 기관들의 딱 평균 매집 단가 부분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7 부분에서 정확히 18이네 18. 18 부분에서 매집 단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최고 매도 단가인 48.36도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실질적으로 토요일장의 매도 추세를 보냈던 스타트를 시켰던 핵심 매도 세력이 있죠. 거기서 49.15 그리고 중간 매도 평균 단가 48.94 이 라인에서 저항 라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로 단가가 높은 라인을 설정드리자면 49.25에서 약하게 매집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9.25에서 꺾일 가능성은 낮고요. 단순히 만약에 추세를 정말 200틱 이상 상방 쪽으로 끌고 가셨을 경우에 나머지 라인의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청산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알려주셨는데 위쪽부터 49.15달러, 그 아래 48.94달러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48.36, 48.18까지에 대해서 추세선을 함께 그어주시면서 이 가격대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같이 HTS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전에 시장 함께 복귀를 해보시고 그 가격대에 맞게 또 차트도 설정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해설위원님의 가격대 한번 들어볼까요? 해설위원님?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까 하지 않았나요? 네네. 주요 가격대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 큰 가격대를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뭐 이전과 내용 같다면은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죠. 네. 진짜 48달러,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마스터님과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그 선을 가로로 그어요. 네. 가로로 있는 이제 매물대나 이런 이제 전고점, 저항대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지지대라고 네. 할 수 있는 47.25가 한 번 더 밀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다시 재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추가로 치는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뭐 짧게 잡아서 47.40 라인까지 잡고 이 진폭 자체는 한 이제 손익빛 2대1 정도로 놓고 대응하는 전략을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도 현재 흐름에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대를 짚어주셨고, 그리고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 안에서의 가격대를 또 말씀을 해드렸어요. 차트의 추세선 그었던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공개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지금 그 가격대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조지표나 그냥 추세의 힘만을 보면서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그어질 수가 있지? 저기서 왜 변곡을 예측하지?라는 그런 해석들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일장에 이제 47.37에 대한 매수 포인트 반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토요일장입니다. 토요일장부터 금일장에 이어진 반등세, 이 부분에서 왜 매수 포인트를 주어졌는지 부분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추세를 보냈던 세력들의 매수 포인트라면은 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베팅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돈 싸움을 반드시 크게 해야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는 돈 싸움이 크게 일어나면은 당연히 금액적인 손실 부분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액에 대한 천상 포인트로 삼기 때문에 반등, 변곡 고점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시장을 볼 때 왜 네. 저렇게 보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오늘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오늘 안전자산 3인방은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아주 알맞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291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마스터님이라면은 지금 안전자산에 투자하실 건가요? 위험자산에 투자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이 역시 저도 궁금한 상황이기도 해요. 일부에서 저희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는데, 이전에 안전자산으로 쓸렸던 유동성이 이제는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짚어주셨는데, 마스터님, 뭔가 양자택일이라는 말인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근데 지금 핵심적으로 네네. 질문을 주실 때부터 네. 의문을 갖고 질문을 주셨겠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위험자산이든 투자자산이든 확실하게 한 방향으로 쏠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는 차라리 금융자산에서 눈을 떼시고 상품 선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대안이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시청자분도 헷갈려 하시고 좀 네. 뭔가 의문과 고민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고민과 동일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상품 지수라든지 안전자산보다는 상품 쪽으로 더욱더 포커싱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은 어떠세요? 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자산 대표로 지수나 네. 원유 같은 상품이 있을 거고요. 네. 안전자산은 골드, 미국채, 뭐 엔화 이런 상품이 있을 겁니다. 뭐 네. 유로화도 위험자산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위험자산을 투자해야 되냐, 안전을 투자해야 되냐,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니까 그 위험자산 선호일 경우는 위험자산 매수 하면 되고 안전자산 매도하면 돼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강해질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 매수, 반대로 위험자산 매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이든 간에 매수와 매도 대응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주특기로 보는, 혹은 전체 시장으로 이제 여러 종목을 있었을 때 어떤 이제 가격대가 정확히 나오는 종목을 위험자산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 관계없이 어떤 매수 매도적 관점에서 그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아마 시청자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중에서
적절하게 위험자산 매도와 안전자산 매수 혹은 반대로 위험자산 매도, 안전자산 매수를 섞는데 그것이 각각의 차트적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가격대에서 들어가면 이게 해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선물도 포트폴리오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자산 성격이 다른 상품으로 각 시장의 분석에 맞게 같이 들어갔을 때 수익률은 그대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양방향 대응이 가능한 해외 선물을 활용해서 각 상품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상품을 더욱더 선별을 해서 지금 택하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외 선물의 특징인 만큼 그 부분을 잘 살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차트 분석을 다 했는데 일부에서 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1.2를 손절 잡고 매도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유로는 매도하고 원유도 그러니까 원유는 현재 이제 눌림목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그러면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매도 들어가는 거죠. 매도 들어가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위험자산 매도를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산의 성격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11시 20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활발한 10시에서 12시까지 신세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문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실시간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BOA에서 허리케인 피해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GDP에 대한 속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 갈수록 더욱더 집중되어 가는 모습이고 다음 달 19일에서 20일이죠. 이번 달 19일에서 20일이죠. FOMC를 앞두고 이런 다양한 소식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재미있는 문자가 왔는데요. 402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역시나 태풍 때문에 흉작 가능성은 없을까요? 곡물 하방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태풍 때문에 흉작이면 곡물 상방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시청자분의 하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좀 해설위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해외 선물 각종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곡물 쪽에 대해서도 많잖아요. 예.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또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요거 약간 좀 언더멘트로 깊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저도 약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농산물이라고 하면 뭐 옥수수 있고 밀도 있고 뭐 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콩이죠. 대두, 소이빈도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 텍사스 중서부의 콘벨트에 이제 딱 농산물이 쫙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오는데 일단은 지금 치는 거는 플로리다 치고 있고요. 하비는 텍사스를 좀 강타했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농산물은 날씨가 너무나 중요한데 시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종 시기. 씨를 심는데 이게 굉장히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수 시즌. 추수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디테일한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는 거죠. 이 파종기부터 추수기 이렇게 아니면 이제 또 휴지 기간 동안 어떤 기간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마가 강타하고 있는 플로리다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텍사스 중서부의 이제 농부들의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이 어차피 이제 약간 이제 위도상으로 우리나라가 농산물 지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비슷하고 보면 지금이 그 계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죠. 네. 네. 추수할 추석입니다. 때네요. 네. 이미 작황은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작황은 다 끝난 거예요. 추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자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라는 중간에 뭐 우박이 치고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가뭄 들거나 가뭄이 치명적입니다. 물은 얘는 버텨요. 생물이 얼마나 강한데요. 빌딩이 무너져도 이 곡물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그렇다면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예. 그렇다면 지금 추수룩 시즌이라 그러면 네.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보면 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해요. 이게 이게 태풍 때문에 흉작이 일어나서 농산물이 하락가 왔다? 지금, 한번 옥수수 볼까요? 옥수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네. 지금 농산물은 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네. 차트 설정을 하고 계시죠?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올라가네요. 네, 최근 네네. 가격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면, 농작물과는 크게 관련 없다. 왜냐? 가을, 이미 추수 때, 이미 다 자라만큼 자라서 애들이 튼튼해요. 그래서 추수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봄에 쳤다. 그러면 위험하고, 농산물에 가장 치명적인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뭄입니다. 가뭄. 네. 네. 아니,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살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농사꾼은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농작물이 어느 지역에 있고, 그 태풍이 어느 지역을 쳤으며,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이제 어느 시기인가.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트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농산물, 밀이나 콩 같은 지금 상품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이 튼튼하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빠질 대로 좀 가격이 현재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빠진다라는 것을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일단 정말 파종기라든지 이제 막 곡물을 자라기 시작했을 때 이런 자연재해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린이라든가 청소년기는 좀 보호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다 자랐고 이제 성장했고 정신적 판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vulnerable한 시기, 취약적인 시기.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농촌 관련돼서 좀 가까우신 관계자분에 의하면은 아니 근데 다른 의견도 있긴 한데 이게 보통 이제 원유만 옛날에 이제 예전에 그 해외선물 신할 때 그 차트미약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원유만 거래했잖아요. 그리고 뭐 기다림행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농산물 밀만 거래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한 상품만 이제 거래하는 경우는 있는데 특히 이 농산물만 파는 분도 계세요. 흔히 특히 이제 옥수수 쪽을 강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문용어로 이 업계에서는 강냉이만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농산물 매매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또 해외 선물하신 시즌 1과 2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밀 거래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되셨겠죠. 네. 밀로 다 역전해버리고 하시니까. 그럼요.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옆에서 너무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저는 그 농부의 의견을 참조하자는 말씀에서 좀 터졌는데, 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시즌을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차트나 2017년 차트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수철이 되면은 원래 최저점을 찍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차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점, 추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 물가는 보통 더 싸게 나올지라도 선물 차트는 앞으로의 물건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점을 찍고 터닝이 나오는 차트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나서 터닝으로 치고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금일 차트까지를 이어서 보시면은 7월부터 계속해서 내렸죠. 9월 이후 지금 최저점을 찍고 모멘텀 자체는 분명히 하방세가 약해진 건 맞습니다. 약해진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어마나 뭐 이런 부분들이랑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어마 등등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죠.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오일이랑 오트랑 전부 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승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 슬슬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옥수수 차트는 한 일주일째 계속 상승분을 못 올라가고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시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9월 중순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매도 쪽을 깔끔하게 들어가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어마 이슈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장기적 모멘텀 부분 어차피 상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장기 베팅 상방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물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2부가 반절이 지난 시즌인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서 골드까지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오늘 눌림 현상 저희가 짚어봤는데 또 다른 안전자산이죠. 국채와 엔에 대해서도 가격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골드부터 좀 살펴보면요. 골드는 여전히 1338.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달러죠. 0.90% 하락한 가격대고요. 이어서 엔도 보도록 하죠. 엔도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1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도 볼게요. 10년 국채는 127-03까지 눌린 가격대인데 전날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이 있습니다. 갭이 보이는 가격대인데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지금 안전자산 3인방이 오늘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난 이후에 오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앞서서 금에 대해서는 짚어봤고 금과 같은 뷰로 국채와 엔도 바라봐야 될까요?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차트부터 볼까요? 네, 제 차트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국채랑 네네. 골드 같이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비교할 건데. 네, 비교해서 보죠. 우측 보시게 되면 위에는 미국채고 아래는 골드입니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차트가 굉장히 똑같죠. 네네. 네. 그냥 이거는 뭐냐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개파락을 했다는 거고 지금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착해야 될 게 어느 놈이 좀 더 빠르냐, 어느 종목이 좀 더 빠르냐라는 건데 지금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네. 이제 일단은 미국채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골드가 좀 더 무겁고 미국채가 좀 더 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자산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흔히 말 커플링 동조 형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안전자산을 거래할 때 원래 미국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보면서 골드를 참고하시는 접근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나 보지 않아도 비슷할 현상입니다. 맞아요. 네네. 일단 골드와 국채에 대한 부분을 국채를 기준으로 골드를 함께 비교하면서 바라보셔라라는 그런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제 엔화로 바꿨는데 네. 똑같습니다. 차트가요? 네,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네. 위에가 골드인 거죠, 지금? 네, 위에는 미국채, 그대로 미국채고, 네. 아래를 골드에서 엔화로 바꿨습니다. 흐름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죠. 동일하게 지금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동조화돼서, 안전자산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따로 보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엔화의 이슈라든가 골드 이슈라든가 혹은 금리, 예를 들어 이제 금리 정책 이슈라든가 이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순수하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이 세 종목이 현재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채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요걸 참고로 엔화나 골드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고 그러면 이 셋 중에 뭘 거래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뭘 거래해도 그러니까 난 이걸 거래하지라는 세 개 중에서는 똑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러면 증거금 상황이라든가 변동성 이런 이제 자신에게 기존에 거래 많이 했던 종목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또 픽해서 또 그 종목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통화 선물에 맞다. 엔화를 가는 거고요. 그럼요. 내가 상품 선물에 좀 특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골드로 가시는 거고. 근데 골드는 이제 단기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맞아요. 중수 이상. 증거금도 좀 세고요. 근데 좀 이게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채를 기준으로 증거금도 낮고 틱같이 변동폭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안전자산 3인방은 동조화 현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 저희가 차트로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각 상품별로 특징이 자신과 잘 맞는 성향 또는 자주 거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저희가 지금 3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터님은 이 지금 현재 상황의 흐름에서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골드와 같을까요? 어떠신가요? 골드와 같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골드와 전략이 네. N과 국채에서도 같이 좀 가져갈까요? 똑같은 세 가지를 흐름으로. 딱 네네.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관점 자체는 맞습니다. 다 똑같이 방향성을 보시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물론 오늘장에 개파락이 나왔죠. 그럼 실질적으로 장기 홀딩을 하고 계셨던 물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청산을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산을 가시는 게 맞고요. 다만 새 상품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달리 가야 되느냐. 대응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달라지느냐? 홀딩의 기간이 달라지겠죠. 홀딩의 방법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일리 트레이딩 변동성 자체가 증거금 대비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홀딩 자체를 데일리 위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골드 상품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저항선들이 많고 아래서 매도로 뚫릴 때 돌파가 빠르게 일어나는 종목이죠. 차익 거래가 손절 났을 때 손절 거래가 빠르게 일어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거래 위주로 돌파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가장 적절하시다. 혹은 네. 거래를 하시더라도 오늘 거래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래 포인트 위주로 저항선들 중심으로만 잡아가시는 게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저 금액으로 홀딩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채나 엔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엔화가 국채보다는 조금 더 이동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국채 비중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포지션을. 네.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리고요. 일단 골드가 가장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골드는 최대한 금일장에서는 네. 저항선 중심으로 빠르게 단타 청산 중심의 거래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홀딩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시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립니다. 네, 동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안전자산 이 세 가지 종목이지만 각 종목마다 정말 성향도 다르고 특징도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다양한 외신의 뉴스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검토한다라는 좀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구채도 있어요. 네네. 네, 만기가 없는 구채도 있고요. 그래요? 새롭네요. 일단 저희가 미국채 10년물, 5년물 좀 짧은 국채를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국채와 짧은 국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고급인데. 네. 이제 네. 특별히 해외 선물할 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짧은 연월물 이게 약간 이제 근월물과 이제 근월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짧은 연물, 그리고 이제 장기월물, 장기월물, 단기월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장기월물과 단기월물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있는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거에 대한 기대 가치로 인해서 단기와 장기의 국채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물이 높을 수도 있고 장기물이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물에 비해서. 그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고 현재 상황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물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우상할지 이렇게 바뀔지는 그거는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뭐 다양한 시장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또 뭐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상품도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10년물을 특히나 많이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채 말씀드리면 10년물 말씀드리잖아요. 이유가 기준월물입니다. 기준월물. 기준월물인 건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증거가 뭐냐? 거래량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거죠. 네. 10년물을 기준으로 2년, 3년, 5년, 10년, 30년물이 있는데 10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국채의 이제 장기와 단기물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물 기준으로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이 상품물
그러니까 있어야 이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제일 많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을 알려면은 네. 예전에 그러니까 해외 네. 선물이 재밌는 게 뭐냐면 무궁무진한 매매 전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팅. 몰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연준에서 이제 장기물과 단기물을 갖고 이제 네네네. 어떤 연준의 전략에 따라서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 있다는 걸 예측한 고객이 이 해외 선물이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있으냐, 이거로 포트폴리오 짠 거예요. 장기물과 단기물을 갖고 매도를 섞어서 잡아서 네네.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신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을 갖고 투자를 한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장기물에 단기물 섞어서 리스크도 낮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단기와 장기물의 그 금리 차가 생기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그분이 이거 들어보면 굉장히 금융계 출신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고깃집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했다. 쉽게 접근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 접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갖고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브렌트 오일과 WTI의 차익 거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차익 거래로 그렇죠. 알려진 상품이거든요. 아니면 파운드와 유로 간의 이제 동조화를 이용한 차익 거래도 가능한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농산물 아까 말한 건데 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콩인데 영어로는 소이빈이죠. 네, 보시면 소이빈 있고 소이빈 밀 있고 소이빈 오일이 있어요. 맞아요. 네. 소이빈은 대두, 콩이고요. 소이빈 밀은 대두박. 네. 뭐냐면 콩을 빤 겁니다. 소이빈 오일, 콩 빤 거를 짠 거죠. 잠깐만요. 발음 좀 잠깐만요. 예, 짠해가지고 기름을 만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콩을 수확해가지고 콩 가격이 있는데 얘를 막 빻아가지고 해서 뭐 사료를 쓰거나 하는 대두박이 나오는 거고요. 좀 이따가 보면은 이거를 이게 좀 짜내가지고 오일을 만든 게 기름이죠. 네. 콩기름. 네. 그런 거예요. 크루드 오일이 있고 가솔린이 있고 지금 그런 상품의 연관성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들 간에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준으로 포인트 코스를 잡아도 좋은 거죠. 옥수수와 밀 대체 관계거든요. 사료로 옥수수 주는데 옥수수가 너무 오른다. 그럼 밀로 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 간의 관계라면 굉장히 해외 선물로 다양한 매매 전략 가능한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름답게. 네. 질문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제 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또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이 정보와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실생활 또는 자신의 투자 이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해외 선물과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연구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호균 해설위원님 미니 강의 특강 시간인 것도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레이트. 네. 자, 그리고 마스터님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안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백년물 국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에서 실질적 트레이딩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그 채권은 이제 금리 회수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속보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국채가 장기 월물도 있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사실 선물 차트와는 살짝 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0년물, 3년물, 5년물 거래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대부분의 동일 품목 안에서는 차트의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다만 거래량의 비중의 차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거래가 기본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거래량 가치평가 반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게 10년물 기준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더 느리게 패턴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월물에 대해서 지금 단기 당장 Y는 월물이 아니라 장기 월물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드리자면은 사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유리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관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에듀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포커스를 좀 많이 드리는데 아까 차익거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차익거래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차익거래로 가장 많은 기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제로 리스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달러 그리고 뭐 유로 기본적으로 거의 상반된 차트로 유명하죠. 네. 네, 달러 인덱스 뭐 잠깐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차트인데 제가 이거 180도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180도 전환하시면은 이런 차트 발생되시고요. 지금 유로 차트를 똑같이 보시면 거의 연동성이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개인 거래에서 차익 거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서 차익 거래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시스템 자체의 차익 거래는 가장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로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도매에서 소매를 한다, 혹은 뭐 비싼 데에서 싼 데다 판다. 이런 차익 거래 관점에서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빠르게 가격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차익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차트의 연동성이고요. 그래서 연관 종목들을 같이 보셔라 하는 게 그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물 차트는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은 해외 글로벌 시장들이 가장 많이 포커스 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거래량 시스템 트레이딩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거래도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뷰뿐만 아니라 이런 뷰를 알 수 있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정보와 이런 시황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국제에 대한 부분 좀 꼼꼼하게 풀어봤는데,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서울국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2부도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먼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S&P 500 지수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는요, 2480선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네요. 2480.7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골드 보도록 하죠. 골드는요, 1338.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가격대인데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다시 반등하네요. 47.36달러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이전에 47달러 초반까지 빠르게 떨어졌는데 다시 3738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까지 봤는데요. 지금 오펙에서는 합의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문제 완화가 준비돼 있다라는 이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태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의에 따라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완화가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뭐 유가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던데, 네. 이번에는 좀 그 초강력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네. 시장에 좀 지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지 맞습니다.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타임이 기회라고 보고요.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모멘텀이 떨어졌다면은 네. 단기적 모멘텀은 언제나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농산물이 아니라 오일같이 단순히 공급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네네. 기본적으로 이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세일 업계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죠. 축소되면서 공급량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내려올 때마다 그죠? 강하게 치고 내려올수록 오히려 하나하나 주워 담으시는 게 좀 더 깔끔한 거래가 되실 거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네네. 올라가다가 살짝 꺾임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장 초반에 빠르게 좀 스트레이트 추세가 나왔죠. 네. 그래서 좀 스트레이트 아까 저희가 다 좀 대부분의 패널 분들이 다 매수 쪽으로 드셨어요. 네, 매수 쪽으로 들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거래를 조금 비중을 줄여서 지금 청산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비중을 레버리지를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좋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장이 실질적으로 12월물로 롤링되는 기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롤링 물량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해칭 물량으로 다시 또 추가적 매도 물량을 투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즌에는. 그래서 월물이 교출될 시점에는 스트레이트 추세가 연이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정 구간일수록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끌고 가는 식으로 포지션을 가지는 게 가장 깔끔하시다라는 부분 포커스 드립니다. 네,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합의의 경우 최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가솔린 선물 10월물로 보면 1.5%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시간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마에 대해서는 오일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일 생산 단가 자체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이 어마 전에 합의의 부정적 여파가 더욱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네요. 이제 CNBC 쪽에서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좀 새로운 뷰예요. 지금 어마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뉴스지만 이전에 합의의 영향이 더욱더 오래 지속되면서 이 영향을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이제 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더들리 총재 연설에서 금요일에 일단은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연준의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 복구를 하면서 이 산업 자체가 좀 더 활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침체된 그 경기가 이걸로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어떤 복구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정부의 그런 투자가 있잖아요. 정부 투자가. 정부 투자가 있으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제학 배우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게 어려웠는데 어떤 재해로 인해서 싹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활성화된다는 부분. 지금 지수 상승에는 그런 요인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적다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받고 이거에서 복구가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받는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런 걸 복구하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잔잔했던, 답답했던 이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어마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순환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자극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자극제가 돼서 소비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BOA와 골드만삭스에서는 합의 여파로 3분기 경제 전망률은 하향 조정했다라는 계속적으로 문자 저희가 속보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상품 분석과 함께 지금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또 CNN이라든지 외신의 뉴스를 한 번에 또 분석해서 받아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두 분과 함께 모시면서 시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6718님이 그러면 에너지 종목도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 추천해 줄 만한 상품 있나요? 가솔린 어떤가요? 문자 주셨는데 가솔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합의 영향으로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뉴스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방금 전에는 좀 놀렸어요. 마스터님 가솔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다고 하는데 가솔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합의 혹은 어마 여파가 있는 와중에 원래 상방 쪽으로 꺾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멘텀 상으로는. 왜냐? 정유소 부분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유 자체의 공급량은 쌓여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제 부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오히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물량은 쌓여 있는데 원유 자체는 쌓여 있는데 동네 기름값은 올라간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차트 자체는 매도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오일의 펀더멘털은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죠. 지금 미국장 자체가 미국장 자체의 셰일가스 부분이 생산량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좀 다른 부분을 포커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에 $100 선부터 지금 최근에 30달러 이하 선까지 떨어뜨렸던 주도 세력은 사우디였죠. 그리고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셰일의 존재는 굉장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50 이하에서 가격대가 맴돌고 있으니 셰일의 생산량 부분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
줄어드는 모멘텀을 확실하게 파괴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 드리면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오히려 40달러 이하, 40달러와 50달러 사이에서 계속 오일의 가격이 맴돌도록 위에서 눌러주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때문에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누를 것이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네. 50달러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종합적 관점입니다. 네, 가솔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외신 쪽에서는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는 기술과 금융, 보험주의 랠리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지난번에는 보험주, 이런 자연재해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졌지만요, 오늘 장의 이 랠리는 보험주와 금융 그리고 기술이 모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리딩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부분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LG시스템 마스터님, 네. 이번 주에 첫 시장인 월요일 날에 나오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갭상승, 갭하락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네.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롤링 과정임에도 굉장히 짜릿한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금요일이나 뭐 수요일 같은 피크 타임에 나오는 것보다 네. 더 재밌는 장에서 방송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좋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다음 주일지 뭐 이번 주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갭상승, 갭하락한 만큼 그 부분의 공간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갭매꾸기 공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주장에서는 좀 더 스펙타클한 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주장 매매 포인트 좀 최대한 많이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갭이 보이는 만큼 이번 주 정말 스펙타클한 장이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신세계에서 LG시스템 마스터의 실시간 전략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고 변동수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is very important.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센스 있게 마무리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새 지나고 월요일 첫 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 가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